제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한번 보면은 아까 왜 질문이 안 나왔는지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좀 꺼주시고 오바마 영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함께 볼 영상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자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영상이니까 긴장하지 마시고. 2010년 서울에서 열린 G20 폐막 기자회견장입니다.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줍니다. 당황한 걸까요?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And I'll probably need a translation though, if you're asking the question in Korean. In fact, I definitely will need a translation. 그런데 이때 Unfortunately, I hate to disappoint you, President Obama. I'm actually Chinese, Well, but it's wonderful. I think I get to represent the entire Asia. Absolutely. We're one family here in this part of the 한 world. 명의 기자가 일어섰지만 My Mandarin also. So 안타깝게도 한국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I did say that I was going to let the Korean press ask a question. So I think that you How about will my Korean friends allow me to ask a question on your behalf? 일이 커집니다. 한국 기자들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Well, it Yes, depends on whether there's a Korean reporter who'd rather have the question. No, no takers. No, no takers. No, no takers. Oh, this is getting 참 난감합니다. unexpected. Take quick one question. 결국 질문권은 President Obama. 중국 기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예. 어떻게 아까 상황이랑 비슷하지 않나요? 자, 왜 질문이 안 나오느냐?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는 연습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유도한다든지 매번 가르침만 받았지 배움이라고 스스로 좋아갖고 배움이라는 거 하지 못했거든요. 행복씨앗 학교가 바로 그 추구하려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정말 학생들에게 가르침이 아니라 배움이라는 것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아까 질문하는 상황 의도한 건 아니지만 질문이 아무도 안 나오니까 원래 그 충주하고 청주하고 마지막에 보은이거든요. 이 남부 지역에 오면서 교육감님이 특별히 질문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딱 그 상황을 보면서 바로 이 동영상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질문하는 연습을 참 많이 배우지 못했구나. 여기에서 그 질문은요,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을 하나 해줬는데 여기서 질문을 잘하면 그 기자는 세계 12,000개의 언론사에 다 나온답니다. 자기 이름으로. 그래서 상당히 명예가 높은 거고 여기에 초청받아간 기자들은 거의 우리 상위권에서 0.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강연할 내용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체적인 이론이라든지 거시적인 측면에서 왜 혁신학교가 필요한가 이런 걸 말씀하셨다면 저는 한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행복씨앗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한번 보겠는데요. 어머님들 어떤 기대 갖고 계세요? 자제분들한테 우유로다가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인슈타인이나 파스테르 이런 기대를 갖죠.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 우리 아이는 이 서울우유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되면은 서울우유는 좀 안 될 것 같고 연세우유 정도는 먹지는 않을까. 그 다음에 고3이 돼서 건국우유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원서 쓸 때는 어떤 우유로 바뀌는지 아세요? 그렇죠.
저 지방으로 바뀌게 되죠. 자,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런 대학에 대한 기대로 인해 갖고선 점점 아이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학생들 공부 많이 합니다. 세계에 비해서도 정말로 월등하게 공부를 많이 한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를 학생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참 슬프게도 이런 식으로 바라봅니다. 너무나 피곤해하고 바로 학교라는 공간을 이 감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떠세요? 조금.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저런 학생들이 나와서 12년 만에 출소했다 하면서 이런 퍼포먼스도 벌이게 됩니다. 또 다른 현실을 보면 아이들이 소외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수업에서 뒤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엎드려서 자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고3을 맡았었는데, 그때 이제 과중학급과 그 다음에 과중반이 아닌 학급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어떤 차이가 나냐? 수업 시간에 정말 3분의 1 이상이 고3인데도 불구하고 엎드려 자는 겁니다. 그 전년도에는 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고민이 돼갖고 다른 선생님께 너무 창피하지만 이거 정말 나 혼자 내가 수업을 못해서의 문제인가 하고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선생은 좀 낫네. 나는 깨어있는 애들이 2명, 3명뿐이 안 돼. 정말로 아이들이 엎드려 자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이런 것도 보입니다. 초보는 그냥 대놓고 자는 애들, 고수는 뭘 줍는 척하면서 자는 애들, 그 다음에 영어는 쓰는 척하면서 자는 애들, 가장 높은 단계인 초인은 신의 단계는 어떤 건지 아세요? 신? 이 애들은 잡아낼 수가 없어요. 어떤 애들을 잡아낼 수가 없을까요? 자는 애들이 많은데 이 애는 절대 잡아내지 못합니다. 바로 신은 눈 뜨고선 자는 애들이 있어요. 정말 멍하니 눈 뜨고선 잡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것도 상품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눈에 딱 붙이는 거예요. 그럼 마치 뜨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로 소외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즐거움보다는 맨날 엎드려서 보내는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외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혹시 왼편 사진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가방 올려놓고선 시험 보던, 정말 그때 컨닝 많이 했습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 오른편에도 나오죠. 동작 그만, 컨닝 페프냐, 증거 있어? 타짜의 한 장면에서 이걸 패러디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부정행위, 컨닝이 없어졌답니다. 없어진 건 아니고 줄어들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요? 학부모님, 왜 컨닝이 점점 줄어들까요? 아이들이 컨닝하려고 하는 의욕조차 없어서 그냥 시험 시간에 쭉 일자로다가 마킹하고 자는 애들이 많아졌습니다. 3학년, 2학년, 1학년, 3학년들 2학기 때 가서는요, 정말로 깨워서 시험 시간 중간고사를 보는데 입학상관제에 안 들어가니까 깨워서 얘야 이것 좀 마킹하고선 자. 그런데 2학년에서도 한 3, 4명 정도는, 한 반에 3, 4명 정도는 이렇게 깨우는 애들, 그리고 시작한 지 한 5분 만에 엎드려 자는 애들, 이런 애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학급에서, 배움에서 소외가 되는 아이들입니다. 기존의 가르침만 받다 보는데 그 가르침이 자기 수준에는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면서 엎드려 자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은 또 괜찮으냐? 대학 입시를 보면서 한 차례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거의 최근 기사걸로 제가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수능이 다가오면서 엄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살을 선택하게 되고, 수능이 끝난 다음에 가채점 후에 또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왜냐? 어머니의 기대들이, 아까 학부모의 기대 보셨잖아요. 그 기대가 크다 보니까 그 착한 아이는 그 기대에서 못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에 목표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명문 대학교인 아이비리그에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승기 박사가 이 아이비리그에 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퇴율을 조사했더니요. 한국인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중퇴를 했답니다. 왜 중퇴를 했는지 그 이유를 봤더니 입시 위주의 교육 방식과 그리고 창의성과 인성의 소홀로, 그러니까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과 미국 사회에 걸림돌이 되었더라. 또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또 의미 있는 문제 원인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장기적 목표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아이들의 목표는 아이비리그 자체를 들어가는 게 목표지, 거기를 졸업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목표를 꿈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3 담임을 거의 절반 이상을 거의 다 고3 담임을 했습니다. 제 교직 생활에.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물어본 게 학교니 과니 물어봤을 때 반 정도 되는 아이들은 저는 무조건 학교입니다. 대학교입니다. 제 적성과 관계없이 어느 대학교 꼭 가고 싶습니다. 거기로 맞춰주십시오. 해서 점수대를 맞춰갖고 쓰게 원서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졸업한 뒤에 정말 그 과를 가서 자기가 원치 않은 과를 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했던 혁신학교의 모습은 이런 행복한 삶, 자기가 어떤 삶을 꿈꿀지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또 다른 현실을 하나 보겠습니다. 정말 문제죠. 학교 폭력. 자, 2013년도에 학교의 눈물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학교 폭력의 책임을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들의 사명감, 또 하나는 명문대와 대기업, 학부모들의 바람, 그 다음에는 바로 정부의 교육정책이 무분별하게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대기업도 스펙 중심이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이 생긴 거다. 그리고 실제 학교 폭력, 제가 고3 담임을 금천구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2년 동안 하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는 그만 고3 담임 하면서 성적도 잘 내고 이 선생님 조금 내려와서 쉬어 하면서 학생부장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부장을 하게 됐는데 정말 학교 폭력이 심하더라고요. 어떤 게 심하냐? 막 때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에서 서로 간의 말다툼, 놀림 이런 걸로 인해 갖고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나 그것 때문에 내성적인 아이들은 심각하게 우울증이 올 정도로 그렇게 심한 아리를 앓고 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마지막에는 학생부실로 와서 이런 것을 신고하게 됩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진인지 아세요? 왕따와 따돌림, 친구들의 놀림, 이거에 시달리다가 아파트 CCTV에 이 학생의 모습이 찍힙니다.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너무나 힘들어갖고 눈물을 많이 흘리고 있죠. 7시간 뒤에 옥상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사진의 제목도 눈물의 엘리베이터입니다. 정말 학교가 경쟁, 소외받고 상처받은 아이들이 결국에는 또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게 되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떠냐? 정말로 선생님들, 사막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학생들이 없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학교에 학생만 없으면 좀 살만하겠다. 왜냐?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무사히, 정말 아무 일도 없이 끝났으면 좋겠다. 특히나 고등학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2학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또 다른 말로? 중2병이라고도 많이 하죠? 그런데 중학교 2학년을 특히나 반인 반수라고 합니다. 반은 사람이고 반은 약간의 야성을 지닌 짐승가드 같은 그런 야성성을 많이 지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남자 선생님한테는 뭐라고 못하다가
이제 여샘이 오면은 그 폭발한, 남선생님한테 못했던 걸 많이 폭발하게 되고, 그래서 교실 안에서는 서로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감이 서지 못하게 되고 서로 상처받은 교실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의 현실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요. 좀 글씨가 안 보일 수 있어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영상 보시면서 한번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습니다. 날 사랑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난 엄마를 웃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나는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이가 될 거예요. 8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장래희망 적기 숙제가 나왔습니다. 만화를 좋아하는 나는 만화가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외교관이 좋다고 합니다. 내 꿈은 외교관이 되었습니다. 나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모르는 한글이 많은데, 하지만 엄마는 영어를 배우라고 합니다. 나는 한국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합니다. 나는 12살이 되었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어두운 길이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엄마의 환한 표정, 실망한 눈빛. 집에 돌아오는 길이 무서워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영화도 보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싶습니다. 노래방에서 마음껏 놀고 싶고 만화책도 실컷 보고 악기도 배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이 모두를 낭비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17살이 되었습니다. 점점 혼자가 되는 기분입니다. 하지만 난 쉴 수 없습니다. 엄마의 실망한 표정을 보기 힘들거든요. 나는 19살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이 하고 싶은지,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나는 알 수 없어졌습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엄마는 말합니다. 다 네가 행복해지기 위한 길이라고. 하지만 나는 집, 학교, 학원, 반복 속에 행복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철없는 생각하지 마렴. 엄마 말 들어. 하지만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영상을 가장 현실적인 우리 집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동네 교육에 이웃 사람이, 이웃 아줌마가 우리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어요. 고3 지도한 나보다 진로 지도를 너무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어봤더니 어쩌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들 보시면서 나도 저렇게 했는데 다 진짜 아이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사회 나오면은 정말 경쟁 위주의 사회라 우리 아이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아이가 정말 행복할까요? 아까 교육감님의 첫 번째 PPT 자료의 모습이 민사고로 나와서 하버드에 가서 나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야. 정말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리고 이 문제가 너무 심하다. 우리의 현실이 심하다. 그래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 행복 씨앗 학교입니다. 여기 지금 사진에 보듯이 자그마한 씨앗을 뿌려갖고 정말 아이들에게 아까의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행복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학력도 올라가는 그런 꿈꾸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서부터 이걸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공모가 다 끝나고 이제 현장 실사를 내일 모레서부터 나갑니다. 혼자서는 어렵겠지만 여기 계신 학부모님과 그 다음에 선생님들과 학생들과 다 같이 한다면 정말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혁신학교가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복 씨앗학교의 미 방송분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행복 씨앗학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광고를 만들었는데 아까 그 광고랑은 정말 달라요. 결국에는 이거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 자, 행복 씨앗학교의 모습이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켜 갖고선 광고를 30초 광고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이들의 아침 얼굴이 밝아집니다. 학교는 서로 존중하며 협력하는 쉼터가 됩니다. 선생님에겐 가르치는 보람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게 즐거운 배움이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웃으면 세상이 행복합니다. 행복 울림학교. 자, 아까 교육감님의 저녁 식사를 걸고선 이름 공부를 했는데 3편이 뽑혔었어요. 행복 씨앗학교, 행복 울림학교, 충북 행복학교. 그런데 이 광고를 만들 때쯤에 행복 울림학교가 앞서 나가기 시작할 쯤이에요. 아직 마감을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아마 울림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3가지 장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학교에 가고 싶어 합니다. 혁신학교에서는. 그래서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담임선생님께. 오늘 아빠가 모처음 만에 딸은 외지에서 근무하는데 여기 와서 가족여행을 계획했었다. 그래서 체험학습을 내려고 했는데 아이가 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거부를 하더라. 놀이동산에 가는 건데 정말로 학교 가고 싶다고, 자기는 놀이동산 싫다고, 학교 가고 싶다고 그러면서 정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정말 즐겁게 학교 다니게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메시지를 불과 2달 전에 받았다라는 그 서울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아, 정말 그런 학교가 있을까? 그리고 그런 학교라면은 학부모님들은 얼마나 행복해 할까? 얼마나 안심하면서 아이들을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혁신학교의 모습은 교문에서 달라집니다. 좀 이따 사진으로도 보여드리겠지만 아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서 달라집니다. 조는 아이 없이 모두 다 참여하는 수업. 그 다음에는 선생님들이 정말 수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끼리 학습 공동체를 열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어떤 배움을 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혁신학교가 언제 알려지냐면 참 특이하게도, 자 보세요. 다른데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1억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바로 혁신학교 보평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1억이 차이가 나면서 새누리당에서도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혁신학교가 뭐야? 뭔데 이렇게 학부모들이 열광을 해? 다른 거 암만 혁신학교가 여러 번 방송에 나왔어도 이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 거에는 학부모님들한테 철저하게 현실적으로 다가서는 거 외에는 정말 홍보 효과가 엄청 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경기도 쪽에서 혁신학교가 정말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게 이렇게 혁신학교 주변에 땅값이나 집값이 올라간 거. 물론 혁신학교로 인해 생기는 나쁜 점이 아니죠, 이거는.
워낙에 혁신학교가 잘 운영되다 보니까 주변에서 그렇게 엮여지는 거지 혁신학교 자체가 이거 땅값 올리는 주범이다, 나쁜 놈이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저번 지방선거에서도 새누리당에서도 죽전 내 혁신학교 지정 추진 이런 것을 내걸게 되죠. 그럼 혁신학교가 몇 개가 있느냐? 자,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혹시 혁신학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들어보신 거예요? 바로 이 혁신학교가 전국적으로 629개 교나 있습니다. 충북이 거의 500개 정도 학교가 되거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629개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요.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교육감님이 대통합 후보라고 했지만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림상으로 보기에 편하게 그냥 녹색은 소위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진보교육감 쪽이고 그 다음에 저 갈색은 보수교육감 쪽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진보든 보수든 지금 모든 지역에서 혁신학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도에서만 특별하게 시험대에 올려놓는 게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13개 시도에서 다 같이 추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교육감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혁신학교는 어떤 학교이냐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OECD에서요, 학력의 개념을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교과지식, 그 다음에 지적 능력, 정의적 능력.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뭐만을 많이 강조했겠어요? 교과 지식만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교과 지식을 강조해서 실제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가 됐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다른 능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학력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게 혁신학교에서는 실제로 정의적 능력과 그 다음에 저기 나오는 지적 능력을 올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과 지식에 해당하는 학력은 정말 더디게 올라갑니다. 다른 영역이 너무 뒤처지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면서 그래서 1년, 2년이 지났을 때는 정말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피사에서요, 요번에 새롭게 등장한 항목이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항목이에요. 미래에 필요한 것은 이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다. 그래서 한 보안업체에서 100만 달러를 걸고선 이 자기네 그 보안업체를 뚫은 사람, 해커는 100만 달러를 바로 주겠다. 24시간 만에 뚫렸습니다. 어떻게 뚫렸냐? 한 해커가 나는 이런 부분들이 강하니까 너는 이런 부분에서 같이 침투해줘. 그래서 작전 시간은 몇 시야? 해서 SNS를 다 날려서 그 각 분야의 해커들을 싹 불러갖고 한꺼번에 침투한 거예요. 그랬더니 24시간 만에 거의 한 1년, 2년 동안 연구해갖고 보안을 완벽하게 했다고 했는데 24시간 만에 뚫려버립니다. 바로 미래에 필요한 역량들은 이렇게 협력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죠. 바로 혁신학교에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능력.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협동하면서 나누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학교 폭력은 정말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혁신학교는 전혀 다른 학교들이 아닙니다. 일반 공립학교인데 단지 정말 미래형 학교로서 공교육의 어떠한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학교이지 공립학교가 아닌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이 학교가 10년 뒤에는 다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 학교입니다. 추진 배경은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에 보면요. 자, 교사의 목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고 수업과 생활 지도에 집중하며 보람 있는 교육 전문가로 성장.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이 당연한 얘기가 잘 됐다면은 그러면 이런 혁신학교에 대한 고민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리고 아까 봤던 우리의 현실들, 이런 현실들이 잘 나오지 않았겠죠. 자, 그리고 교육은 소외되는 학생 없이 교육 실현을 하겠다. 이게 바로 행복 씨앗학교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서 소통을 하고 선생님과 교장선생님, 선생님과 학부모,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학생, 교장선생님과 학생 서로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게 책임지는 교육 공동체를 통해서 이런 기반에서 바로 즐거운 배움, 창의적 교육 활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을 추진 과제로다가 설정을 했고요. 역시나 여기에는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같이 들어가는 거고 도교육청에서 행재정적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혁신학교는 아까 이거에 대한 것은 교육감님이 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애들이 그 혁신학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즐거워하는 부분이 이 즐거운 수업 부분입니다. 어머님도 혹시 역사 과목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저는 참고적으로 저는 역사 과목 정말 싫어했습니다. 매일 연도부터 외우기, 그 다음에 왕 이름 외우기,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혁신학교에 가서 수업하는 장면을 봤는데 모든 별로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주제를 하나 나눠줍니다. 어떤 주제냐냐? 네가 꿈꾸는 직업은 무엇이며 그 직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대에 태어나야지 가장 너의 직업을 잘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이게 일주일치의 역사 과제였어요. 신분제도 배울 때 그냥 신분제도에 대해서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너의 꿈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야만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 스스로 내가 신문기자인데 고려시대에는 이런 신문기자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까? 찾아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아이들이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혁신학교는 교육과정 역시 학생의 배움에 맞게 고칩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교과 통합 프로젝트 학습이라는 걸 많이 합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수학여행을 가는데요. 수학여행 가는데 보통 중학교 때는 경주로 가고 고등학교 때는 제주도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공모를 하게 돼요. 이제 어느 여중의 이야기입니다. 쭉 공모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떤 코스를 잡을지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한 50개 정도 낸답니다. 그럼 그 중에 적절한 걸로 20개를 고르는 거예요. 가령 거기에는 자기는 전국에 있는 어느 도서관들을 몇 군데를 가겠다. 전국 중에 가장 큰 도서관, 서울에 있는 도서관 몇 군데를 투어하면서 도서관의 차이점, 그리고 책 소장량 이런 것들을 보겠다. 또 어떤 애들은 만화박물관들을 좀 돌아가 보겠다. 이게 전혀 여행지를 위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짜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가령 애들이 도서와 관련된 거면 국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거에 대한 정보들을 같이 논의해보고 또 아이들이 역사 탐방을 한다면 그 역사 선생님이 어느가 좋아 하는 것들을 같이 논의해서 그 20개들을 쭉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애들이 거기에 붙어서 같이 가게 되는 거죠. 중학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수업들 정말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수업에서 녹여내고 수학여행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뮤지컬인데요. 뮤지컬도 역시 국어 시간에 시나리오 쓰는 법을 알려주고 음악 선생님이 지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 사회 선생님이 그거에 대한 역사적 배경까지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교과들이 통합이 되면서 그 지식에 대해서 더 정교해진다는 거죠. 물론 교과에서 벗어난 내용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 교과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가장 아이들에게 신경 못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업무들이 많다라는 거. 정말 저는 그 1학기 때까지 학생부장 하면서 1학기 동안 그 3월달 한 달 동안에 공문 처리할 게 200건이 넘었습니다. 계획서 세우라는 게 한 10건씩 넘고. 그러다 보니까 수업 시간 들어가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그 시간에 들어가면 애들이랑 그래도 어울리면서 놀 수 있는데 나머지 나오면은 그거 처리하고 쉬는 시간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제 학생부장님 편하게 그 잊지 못하게 여러 아이들을 데려다 줍니다. 그럼 그 아이들과 계속 상담하고 얘기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수업 시간에 행복했는데 이렇게 업무들을 줄여나가서 담임 선생님들께는 정말 수업과 생활지도에 신경 써주게 이렇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담임 선생님들이 수업에 신경 쓰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아이들도 변하고 아이들도 같이 참여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뭐 얘기하겠어요? 선생님들은 술자리에서도 무슨 얘기하냐면 아이들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수업 공동체를 열어서 매번 수업 시간에 내 시간에는 이랬는데 그 애가 그 시간에는 어때?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해나가고 그리고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 시간이 변합니다. 어머님들 정말 아침에 애들 깨우기 힘드시죠. 그런데 그 아이가 욕을 한번 해줘야지 일어나죠. 여학생은 덜한데 남자애 우리 아이가 4학년이에요. 근데 엄마가 얘야 일어나렴 하면은 한 10대 번을 불러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은 이제 욕이 나갑니다. 야, 이 XS야 내가 꼭 욕을 해야지. 너는 말을 듣니 하면서 욕을 쭉 하면은 그러면은 아이가 그냥 짜증이 내면서 일어나요.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짜증내고. 그럼 학교 앞에 가서는 어떨까요? 학교 앞에 가서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장이 서 있죠. 제가 1학기 때 거의 매일 아침에 서 있었습니다. 일로 와, 명찰 똑바로 다니. 그럼 애는 흥분한 상태로 와서 또 흥분을 하게 됩니다. 어제 빨래하고 명찰 안 달고 왔는데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 그러면서 교실에 들어가서 흥분한 상태가 가라앉지 않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 못하니까 수업 시간에 또 혼나게 되죠. 그러면서 하루 일과가 다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아침에 아침맞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는 아이들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학교에서는 아이들과 조회 시간에 차를 마시는 시간을 합니다. 애들이랑 같이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이제 좀 안정을 시키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애들도 뭔가 준비 자세를 갖고 이렇게 안정된 자세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점차 변화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초등학생인데도 70분 수업을 하는데도 아이들이 조는 애들이 없답니다. 대신 쉬는 시간을 30분씩 이렇게 중간에 30분을 줘갖고 중간 놀이 시간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실컷 놀고 오면 더 집중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아침 풍경, 존중과 배려하는 풍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저 용인 흥덕구의 교장 선생님이 저렇게 아이들과 저거는 조작된 사진이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있는 사진. 저렇게 정답게 아이들을 맞아들이고 교사간에도 이런 많이 또 시간을 통해 갖고 정말 즐겁고 선생님들도 만족해하고 이런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 전달 시간이 아니라 직원 협의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정말 학교의 문제를 끄집어내고 직원들과 상의하면서 정말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분위기로 갑니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직원 전달, 그냥 주간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거 해주세요. 자, 그러고 어떻게 되느냐. 학부모님들과 학생과 교직원들이 모여서 같이 어떤 것들을 생활협약 같은 거, 생활규정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으로 그 혁신학교에 갔는데요. 애들이 염색을 허용했더라고요. 그 학교는. 깜짝 놀라죠. 염색을 허용했는데 제가 바로 파견 나오기 전에 학생 부장이었다고 하잖아요. 혁신학교 가면서 개판이네. 이 얘기가 가장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요. 하루를 지내면서 보니까 수업 시간에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애들이 눈이 똘망똘망해요. 머리는 노란색이고 눈이 똘망똘망하고 근데 특이하게 1학년에는 머리 노란 애들이 많은데 2학년, 3학년 갈수록 없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보니까 별거 아니고, 그리고 이게 자기보다 안 하는 애들이 더 많다니까 오히려 머리 염색한 게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싶고 그냥 검은 머리로 거의 2학년 때는 다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막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스스로 깨닫는 게 좋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 간의 관계들,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 밑에는 그 교실 페인트 칠하는 건데요. 만약에 녹색 어머니나 아니면은 급식 당번처럼 어느 어머니 오늘 와서 저희 교실 좀 이 페인트 칠해줘요. 이러면 아마 안 할 겁니다. 기분 되게 나쁠 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학교에서, 이 학교는 학교에서 이제 정말로 생활기록부에 담길 그런 학폭사항이 있으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징계를 내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 학폭사항, 이제 학폭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양가 부모님들 모셔놓고선 이렇게 벌어주겠으니 이거를 합의해 주시면은 그 벌을 주겠습니다. 그 벌이 뭐냐면 아버지와 그 다음에 그 학교 폭력을 일으킨 그 학생이 같이 일주일간 청소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청소하고 왔네 하면서 같이 붙어서 청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새끼 때문에 내가 이렇게 청소하는구만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는 왜 그랬니? 아빠가 뭘 저기 해줬으면 좋겠니?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모 자식 간에도 좋아지고, 이거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 학부모가 그 학교에 있던 학부모들 봉사단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학교에 뭔가 해주고 싶어서 교장 선생님께 뭔가를 얘기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해줄 거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를 오히려 학부모님 내갖고 그럼 우리 아이들 교실을 우리가 한번 깨끗하게 페인트 칠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요 사진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학교 문화가 바뀌게 되는 거죠. 아마 제가 의도적으로 시청자 의견이라는 개콘 거기에 보여드렸어요. 혹시 식전 행사 때 개콘 보셨어요? 네, 시청자 의견이라는 개콘 프로그램을 보여줬는데 거기에 극과 극의 선생님이 나오죠. 그런데 앞에 부분 선생님 나올 때는, 그 여선생님 나올 때는 아유 저런 학교가 어딨어. 정말 그런 학교가 있더라고요. 자, 학생들의 변화 그냥 눈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도 정말 많이 변한다라는 거, 그리고 만족도도 정말 높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얼마나 높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정년을 1년 앞두고 있는데요. 그만두기 전에 이런 학교에서 이런 선생님들과 이런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자, 학력 어때요? 고등학교 얘기입니다. 자, 기초학력 미달 비율. 혁신학교가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거 맞네? 많아요. 그런데요, 그 전 그래프를 안 보셔서 그래요. 2011년도에는 13.7%나 됐는데 2012년도에는 9.1%가 됐습니다. 정말 많아진 걸까요? 지금 도의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하나가 이 학력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학력 이야기 때 2012년도만 딱 껴놓으니까 혁신학교는 학력이 떨어진다라고 보는데 정말 떨어지는지 한번 보세요. 그 앞에 부분에도 보면은 경기도 전체가 혁신학교의 보통 학력 이상, 경기도 전체가 보통 학력 이상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혁신학교는 워낙에 소외된 지역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비율을 보면 거의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보통 학력이 많이 떨어지다가 정말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수업 방식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 능력들이 커나가면서 자연적으로 수업에 집중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배움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것이죠. 자, 대입에 도움이 안 된다. 도움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흥에 있는 매학고인데요. 여기 청소년 기술창업 올림피아드가 정말로 전국의 영재들이 모이는 그런 데래요. 그런데 이 학교는 그 마을에서도 정말 욕을 먹던 학교랍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이 학교의 수업 시스템과 혁신학교와 과학중점 학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변화를 시킨 거예요. 수업 방식도 변화가 되면서. 그러면서 과학과 학생을 제치고
금상이라는 것은 최고상입니다. 이걸 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JTBC에서 11월 12일 날 이렇게 뉴스로다가 나온 영상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용인 흥덕고, 여기는 어떤 학교냐면 요 같은 새로 신설된 데에 혁신학교가 지정된 데인데요. 그 바로 옆 학교, 경기도 쪽은 다 선발 집단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서열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옆 학교, 인근 지역의 학교가 거의 200명이 입학하면은 150명 정도만 남고 50명은 다 전학을 가든지 퇴학을 만난 학교고, 그리고 여기 용인 흥덕고도 초창기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담배꽁초가 널려있고, 오죽했으면 교무할 시간에 논의 끝에 화재 예방을 위해서 재떨이까지 갔다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애들 여러 가지 수업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실제로 얘들이 3년 뒤에는 변화가 되고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EBS에 이 3년간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영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116명 중 112명이 대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에 입학 안 한 애들도 자기는 이런 꿈을 갖게 돼서 이 꿈으로 난 진출하겠다라고 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자꾸 고등학교만 이야기하느냐. 혁신학교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잘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될까? 이런 의구심을 많이 갖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게 아까 학부모의 기대처럼 어떤 학력도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의 인성도 좀 갖춰졌으면 좋겠고, 진로도 좀 잘 선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이가 정말 행복한 삶도 살았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에서도 좀 보여드리려고 고등학교 위주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영상 보고선 제 강연은 이제 질의응답 받고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삼각산고등학교. 이곳은 2011년에 서울시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교실에선 3학년 수험생들을 위한 수시 면접 대비 수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곳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과학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영화 중에서 토마스 이병 박사와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동희. 동희에게 몇 달 후면 삼각산 고등학교를 떠나는 소감을 물었다.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졸업하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좋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다니던 거랑 달리 되게 선생님들도 착하시고, 일단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렇게 학생들이 학업을 요구하기보다는 활동이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뭔가 스스로 진행시키고 그럴 수 있는 거를 강조해 주는 곳이어서 저는 솔직히 졸업하고 싶지 않아요. 학생들이 졸업을 아쉬워한다는 삼각산 고등학교. 이곳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 뭔가를 만들고 있는 학생들. 미술 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 지리 시간이다. 4명씩 모든 형태로 둘러앉은 학생들이 종이를 접어 지도에 산맥을 만들고 있다. 애들이 지금 고3 고등학교라기보다는 학생들입니다. 초등학교 같은 수업 방식. 왜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일까? 우리 삶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야 할 수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지리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해야 원리를 좀 체득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하고 나면 한 수업을 3시간 하고 나면 한 2시간, 1시간 정도는 제가 문제풀이를 이제 해주거든요. 수능 중심으로. 실제로 지리 수업 시간에는 아무도 잠을 자지 않는다. 모든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 때문이다.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그냥 수업만 하는 식으로 수업했는데, 선생님들은 모르는 거 있으면 막 질문시키시고 그래서 수업을 좀 집중했습니다. 수업 시간을 많이 잤어요? 네. 얼마나 잤어요? 잠만 잤어요. 교사들이 공강 시간에 맞춰 한 자리에 모였다. 더 효율적인 수업 진행 방법에 대한 의논이 진행된다. 삼각산고에선 흔한 모습이다. 학생들에 대한 얘기? 내 시간에는 얘가 되게 맨날 잔다. 근데 그 학생이 똑같은 영어 시간인데 다른 쌤 시간에 좀 되게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섭섭하지만
걔가 그럴 때도 있어요 이러면서 왜 그럴까요? 이런 학생에 대한 정보 공유도 굉장히 많아요. 이 학교에서는 공부가 수업 시간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한다. 학생들은 작은 공부 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든다. 이런 모임을 두레라고 부른다. 삼각산고에는 선생님들이 다 파악하지 못할 만큼 많은 숫자의 크고 작은 두레들이 운영되고 있다. 모든 이들이 기다리던 점심시간. 다들 점심을 먹느라 정신이 없는데 점심시간을 쪼개 두레를 운영하는 학생들도 있다. 교과 공부를 위해서뿐 아니라 관심 분야에 관한 공부까지 그 종류도 다양하다. 이렇게 단식의 방향으로 자전을 하는데 후보 진짜를 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조직된 것이 두레인 만큼 그 효과는 클 수밖에 없다.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했던 두레 활동이 대입에 큰 도움이 됐다는 졸업생들 역시 한두 명이 아니다. 삼각산고등학교의 2011년 6월부터 2013년 10월까지의 모의고사 성적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그 결과가 2014년 입시 성적에 반영돼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학부모들 중에는 신설학교의 혁신학교인 삼각산고등학교가 대학 입시에 불리할까봐 걱정했다는 이들이 많았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학교를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좀 유명하다는 학교를 썼는데 거기서 안 돼가지고 근거리로 여기 배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뭐 우려하는 일은 그렇게 없는 것 같고 특히 학교를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특히 지금 현재 담임 선생님도 자기가 여태까지 만났던 선생님 중에 제일 좋다 그러고 반 친구들도 제일 좋다 그러고 학교 가고 싶다, 학교 가고 싶다, 방학 동안에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예, 어떻게 그 도교중에 이렇게 혁신학교 관련된 배너가 있습니다. 여기를 찍으시면요. 이렇게 행복 씨앗 학교라고 나타나는데 거기에 많은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여기 와 보시면은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이 춥고 그리고 원래 시간을 좀 제가 넘겨갖고선 좀 했는데 정말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